안녕하세요. 변화의 주식 특강, 오늘은 미래 먹거리 바이오시밀러 편입니다. 바이오시밀러가 우리에게 이제 굉장히 친숙한 단어가 있어요. 바이오시밀러는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기업이 국내 셀트리온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외에도 몇몇 기업들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재밌게도 굉장히 많은 투자자분들이 바이오시밀러가 뭔지 정확히 모르고 계세요. 이건 뭐 분자학적으로 굉장히 뭐 이 구조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바이오시밀러라는 개념이 뭔지, 그리고 왜 이 바이오시밀러를 둘러싼 시장들이 최근에 계속 언급이 되면서 이 핫하다고 평가를 받는지,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그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바이오시밀러는 뭐고, 바이오시밀러의 특징은 어떤 게 있고, 바이오시밀러가 왜 좋다고 사람들이 하는지, 시장성이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외국에도 당연히 뭐 미국 증시에도 바이오시밀러 관련된 기업들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또 해외 기업들까지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리 예고편으로 제가 이야기를 드리지만, 바이오시밀러 시장을 제가 좀 조사하다 보니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부분은 맨 마지막 시간에 제가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자, 강의 커리큘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이오시밀러란 무엇인가? 바이오시밀러를 뭐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를. 두 번째, 바이오시밀러의 산업 분석. 바이오시밀러가 포함되어 있는 산업은 어떻게 커질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이오시밀러 관련 기업, 이 관련 기업 중에 유망한 기업은 어떤 것이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입니다. 바이오시밀러는 무엇인가? 자, 의약품의 종류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화학합성 의약품이 있습니다. 이름이 좀 길죠? 이거 쉽게 설명하면 그냥 일반 의약품이에요. 우리가 먹는 뭐 소화제나 뭐 이런 식으로. 자, 합성 화학의약품은 화학공정을 통해서 빠르고 저렴하게 제조 생산. 우리가 흔히 약국에 구할 수 있는 약품의 대부분이 합성 화학의약품입니다. 화학물질로 구성되어 있겠죠? 의약품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게 합성 의약품입니다. 그리고 바이오 의약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이오 의약품은 뭔가? 살아있는 세포. 여기는 세포가 들어가요. 훨씬 복잡한 구조를 가지면 높은 개발 및 생산 난이도를 필요로 하지만 부작용이 적고 효과가 뛰어나요. 중요합니다. 부작용이 적고 효과가 뛰어나요. 그래서 바이오 의약품 하는 거예요. 반면에 얘는 저렴하게 빠르게 제조 생산이 가능한 거죠. 자, 바이오의약품에는 두 가지 이 1세대, 2세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백질 의약품이에요. 항체 의약품과 비교해서 낮은 생산 비용 및 비교적 쉬운 생산 공정. 보세요. 화학합성 의약품보다는 어렵지만 상대적으로 항체 의약품이 뭘까요? 2세대 바이오의약품입니다. 바이오의약품의 종류에는 1세대 단백질, 2세대 항체로 되어 있어요. 얘는 뭐냐? 복잡한 배양 및 정제 공정. 뭐가 굉장히 어렵고 정제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노력도 많이 들어가고, 긴 생산 기간 및 높은 생산 비용. 얘는 좀 만들기 어렵다네요. 딱 봐도 느낌이 오죠?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살아있는 세포에서 나온 바이오시밀러, 그리고 바이오의약품과 대단히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효과는 거의 동일하다고 해요. 이게 바이오시밀러예요. 자, 그럼 조금 헷갈리죠? 지금 얘기한 건 바이오의약품이잖아요. 그런데 오늘의 주제는 바이오시밀러예요. 바이오의약품과 시밀러가 어떻게 다른지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바이오시밀러란 무엇인가? 자, 바이오의약품은 좀 전에 얘기했어요. 생물의 세포나 조직 등을 이용하여 만드는 의약품, 약입니다. 자, 그럼 바이오시밀러예요. 바이오는 똑같아요. 바이오에 관련된 약인데 얘는 의약품, 원본 약품을 우리 오리지널이라고 해요. 오리지널 의약품이죠. 그럼 위에 있는 바이오 의약품은 오리지널 바이오 의약품이에요. 근데 바이오 시밀러. 자, 시밀러라는 영어 단어가 무슨 뜻인가요? 비슷한이죠. 흡사한. 자, 고가의 오리지널 바이오 의약품은 복제한 얘를 생물의 특성, 이런 세포나 조직에서 뭐 추출한 그런 성분을 가지고 카피한 거예요. 자, 이걸 정말 쉽게 설명하자면, 그러면은 예를 들어 뭐 대파 같은 경우에는
한 밭에서 나서 똑같이 수확을 해서 마트에 깔려 있어도 지금 왼쪽에 있는 거랑 오른쪽에 있는 대파랑 조금 달라요. 완전히 똑같진 않아요. 크기도 조금 다르고요. 색도 약간 다를 수 있고 굵기도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효능은 같은 밭에서 나왔거나 거의 그냥 같은 맛이라고 봐도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다를 수가 있죠.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의 경우에는 만들 때마다 얘네가 조금씩은 다르대요. 그러나 효능적인 측면에서는 바이오 의약품과 차이가 거의 없다시피 하다. 그래서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기 때문에 바이오 시밀러라고 하는 거예요. 비슷한 거. 바이오 의약품을 복제한 거. 자, 바이오 시밀러의 효능을 보겠습니다. 바이오 시밀러 메디슨. 바이오 시밀러 약이죠? 뭐가 다를까? 바이올로지컬. 이건 바이오 의약품이죠? and 바이오 시밀러. 메디슨 come from living cells. 살아있는 세포로부터 가져와서 이 조제를 한다고 해요. 바이오 시밀러 메디슨은 하일리 시밀러. 대단히 흡사합니다. 바이올로지컬이랑 바이오 시밀러는. 그렇죠?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에펙트, 효과는 세임. 효과는 같다고 봐도 될 정도로. 근데 왜 굳이 이렇게 구분을 하냐?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의사들이 이건 좀 민감한 얘기지만 한의학을 굉장히 좀 불신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한약재라는 거는 살아있는 거에서 추출해서 가져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효과가 같진 않을 수도 있어요. 계절에 따라서. 그리고 가져온 그 장소가 채취한 곳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리고 이거를 뭐 약재로 만드는 공정을 어디서 했냐에 따라 조금씩 다 다릅니다. 바꿔 말하면 뭐냐면 완벽하게 표준화하고 그 기준을 만들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약학을 전공한 의사들은 이걸 싫어합니다. 반면에 의사들이 쓰는 일반 뭐 아까 얘기한 그냥 화학약품이라면 똑같잖아요. 정확한 성분이 정확한 뭐 비율로 그램으로 들어가서 완벽하게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존의 의약품이라고 하는 거 바이오 시밀러는 뭐 메디슨이지만 복제 의약품이라고 한다는 거. 시밀러 비슷하다고 한다는 거. 왜? 의약품이라고 딱 못 부르는 이유는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통일이 안 된 거죠. 자, 살아있는 세포에서 나온 바이오 시밀러고요. 바이오 의약품과 굉장히 비슷하고 효과는 동일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중요한 얘기가 나죠. 제네릭이라고 들어보셨죠, 여러분? 못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실 거예요. 이런 것보다는 제네릭이 있고요. 바이오 시밀러가 있어요. 제네릭은 또 뭘까? 우리 아까 얘기했죠? 화학 합성 의약품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너무 편한 거. 이거를 복제한 게 제네릭이에요. 얘도 복제약이에요. 제네릭도 복제약이고 바이오 시밀러도 복제약이에요. 차이가 있겠죠? 얘는 화학 합성 의약품. 지금 일반 의약품이라고 할게요. 저도 용어가 너무 기네요. 이거는 화학식만 알면 동일한 약품 복제 가능합니다. 얘는 동일하대요. 화학식만 알면. 자, 바이오 시밀러는 다르죠? 화학 공정을 통해 빠르고 저렴하게 복제. 연상 딱 되죠? 공장에서 확 찍는 거예요. 그리고 개발 소요 기간이 보통 2-3년, 개발 비용은 200억에서 300억. 자, 볼게요. 단백질 의약품 복제약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1세대 바이오 시밀러예요. 얘는 세포 배양 조건, 그렇죠? 세포를 어디서 이제 키워내야 되죠? 세포를 갖다 쓰는 거니까 정제 방법 등에 의해 최종 산물 특성이 차이가 납니다. 얘는 1세대, 2세대 공통된 특징이에요. 유사하다는 의미의 시밀러. 자, 세포를 배양하고 이걸 어떻게 정제하고 뭐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르지만 가장 근본적인 특성은 대단히 유사하다. 이게 바로 바이오 시밀러. 그러니까 바이오 의약품의 복제약인데 굳이 나눈다면 1세대는 단백질, 2세대는 항체.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 제약 특집할 때 얘기했죠? 항체 의약품 시장은 굉장히 커질 거라고. 왜? 우리가 점점 평균 수명이 늘어나잖아요. 오래 살아야 되면은 오래 살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뭐죠? 건강해야 돼요. 건강하려면 질병이 뭐 혹은 감기나 뭐가 와도 금방 그걸 떨치고 일어나야 돼요. 그러려면 몸에 면역력이 좋아야 돼요. 면역력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는 항체가 굉장히 건강하게 내 몸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항체 의약품 시장은 당연히 커지겠죠. 볼게요. 1세대 바이오 시밀러인 단백질 의약품 복제약입니다. 세포 분자 구조가 굉장히 단순해요. 낮은 비용에 제품 개발 가능합니다. 개발 소요 기간은 3에서 5년. 개발 비용은 1,000억에서 1,500억. 그래도 제네릭보다 훨씬 많이
비용이 들어가고 기간도 2배 소요됩니다. 자, 볼게요. 2세대 바이오 시밀러입니다. 얘는 뭘까요? 분자 구조가 복잡하고 임상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진입 장벽이 높아요. 딱 봐도 어려워 보이고 돈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자, 개발 소요 기간이 5에서 10년. 훨씬 길죠? 그리고 개발 비용이 3천억 원 이상. 자, 보시면은 그러면은 저기 제네릭보다는 10배, 15배 이상 차이가 나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바이오 시밀러를 할까? 효과가 좋고 부작용이 적으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바이오 시밀러 얘기가 나오는 거고, 바이오 의약품이 개발이 어렵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화학 합성 의약품의 그 분자 구조예요. 그리고 이게 1세대 바이오 의약품의 구조. 얘는 2세대 바이오 의약품의 구조. 여기 써있는 저 숫자 185,715만은 달튼이라고 해서 원자 질량의 단위라고 합니다. 굳이 이것까지 이해는 안 하셔도 돼요. 딱 보시면 얘는 되게 적고 간단해 보이고 얘는 훨씬 복잡하고 얘는 훨씬 더 어려워 보여요. 눈으로만 봐도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화학 합성 의약품과 비교할 때 바이오 의약품은 훨씬 복잡한 결정 구조를 가지며 이는 제네릭과 바이오 시밀러 개발 및 생산 과정에서 기술적 난이도의 차이가 나타난대요. 그렇겠죠? 훨씬 어려우니까. 자, 바이오 의약품 개발 기술은 기술력 차이에 따라 굳이 비교를 하자면 이 세 개를 자전거, 자동차, 비행기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확 가네요.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술력에 비교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바이오 시밀러가 왜 좋은 걸까요? 우리가 바이오 시밀러가 지금 경제적으로 그리고 미래 산업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미래 먹거리가 될 거라고 계속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보시면은 환자가 있죠. 정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이 있습니다. 자, 산업군에서 바이오 시밀러를 만들어내겠죠. 예전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만들어요. 바이오 의약품보다는 훨씬 싸죠. 우리가 흔히 말해서 바이오 의약품 시장이 10조라고 하면 그 바이오 의약품의 시밀러 제품은 한 3조는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어느 정도 차지하겠죠. 그러면은 개발한 약을 건강보험 적용이 얼마큼 되느냐에 따라서 약값도 결정이 나겠죠.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환자한테 돌아가겠죠. 자, 바이오 시밀러 산업이 성장을 하면서 좋은 제품들이 싼 가격에 많이 나온다면 정부도 의료보험 혜택을 줄 여지가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저렴한 가격으로 환자에게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합리적 비용으로 환자에게 치료의 기회를 더 제공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국가의 의료 재정 부담을 낮아지면 뭐겠어요? 남아있는 예산 가지고 다른 의약품, 다른 환자한테 의료보험 수혜를 더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의료보험 수혜자도 확대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국가의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서의 가능성까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약 바이오 쪽은 고용 효과가 일반 산업군보다 훨씬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더 많은 사람이 얼마 전에 서정진 회장이 2020 몇 년까지 몇만 명 이상 고용을 늘리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거를 잘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무슨 바이오가 그렇게 제조업이냐 제조업이기도 하죠 사실. 그렇게 인력을 많이 충원하겠냐 했는데 사실 이 제약 바이오 산업의 그 고용 효과는 엄청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충분히 합리적인 그런 고려하에서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바이오 시밀러가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